박사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임이사국 자리는 동정표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쏟아붓는 압도적인 자본으로 사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고풍스러운 회의 시에 일본 외무성에서 온 야마모토 수석 참사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박힙니다. 책상 위에는 일본이 20년간 공들여 만든 수조원 가치의 데이터 바인더가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서슬퍼런 위세 앞에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30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 에드워드 베이커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시는 단 하나, 72시간 안에 일본을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추천하는 보고서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숫자와 돈의 논리 뒤에 가려진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순간 에드워드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비극이었던 70년 전 전쟁을 발판 삼아 경제 부흥을 이루고 이제는 그 돈으로 세계의 머리 위에 올라서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단 한 장의 비밀 보고서가 이 거대한 기만극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20년의 야망이 한순간에 처절한 몰락으로 변해가는 그 경이로운 반전의 현장. 과연 진실의 힘은 돈의 위력을 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에드워드 베이커입니다. 30년 넘게 미국 국무부와 외교협회에서 뼈가 굵은 분석가로 살아왔죠. 수많은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났지만 오늘처럼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오르는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야마모토 수석 참사관 때문인 것이죠.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정복자라도 된 양, 금박이 번쩍이는 외무성 문장이 찍힌 바인더를 제 책상 위로 툭 던집니다. 쿵 하고 울리는 그 묵직한 소리가 마치 돈 없는 너희가 감히 우리를 막아? 라고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 제 속이 뒤틀립니다. 야마모토의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가 제 인내심을 날카롭게 긁어대는군요. 그가 내미는 자료들에는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 뿌려댄 수조 원의 로비, 자금과 경제 원조 데이터가 빼곡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려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짐짓 거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박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엔의 실질적인 운영은 결국 거대한 자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일본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고 우리가 내는 분담금만 해도 한국의 몇 배가 넘죠. 상임이사국 자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앉는 게 국제사회의 순리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야마모토의 오만한 발언에 제 주먹은 책상 아래에서 부르르 떨립니다. 저들이 말하는 그 압도적인 자본의 뿌리가 어디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70년 전 한반도가 포화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바다 너머 일본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미군의 군수물자를 팔아치우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전쟁 특수라는 이름 아래 우리 민족의 비극을 철저히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무너졌던 경제를 단숨에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한국인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그 부를 가지고 이제는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고 로비 자금을 뿌려대며 상임 이사국 자리를 사려 하다니요.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행태입니까? 야마모토는 제 반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보고서를 넘깁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숫자로 계산된 욕망만이 가득합니다. 돈이면 전 세계의 양심도 역사적 과오도 모두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저 오만한 확신이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 서랍 안에는 주니어 연구원 사라가 밤을 새워 찾아낸 저들의 화려한 바인더보다 훨씬 얇지만 날카로운 진실이 담긴 파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일본이 전쟁 자본으로 세상을 매수하려 들 때 한국은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신뢰와 보은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아왔다는 것을 저 야마모토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싶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확고해집니다. 이번 보고서는 결코 일본의 뜻대로 쓰이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돈으로 세상을 비웃을 때 저는 진실로 저들의 오만한 목줄을 죄어줄 생각인 것이죠. 일본의 야욕이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이 회의실에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에는 여전히 비릿한 돈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20년의 야욕이 담긴 저 거대한 서류 뭉치들이 마치 굶주린 괴물의 아가리처럼 저를 위협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갑고 선명하게 가라앉는군요. 일본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전쟁을 발판 삼아 쌓아 올린 그 오만한 자본의 실체를 마주하니 모멸감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가 제 전신을 휘감는 겁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사라첸이 밤을 새고 정리했다는 단 30페이지 분량의 얇은 서류 뭉치인 것이죠. 야마모토가 자랑하듯 내던진 수천 페이지의 바인더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일본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절대 사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화려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이름의 묵직한 기록인 것이죠. 셰프 구습닉의 UN 회원국 중 180표. 한국이 단 두 번째 도전 만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며 받아낸 압도적인 성적표입니다. 20년 동안 구걸하듯 로비를 펼치고도 늘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아온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인 겁니다. 야마모토는 한국의 GDP가 낮다며 비웃었지만 그는 이 숫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80표라는 건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던진 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라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다. 라는 전 세계 소외된 국가들의 절박한 믿음이 모인 결과인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엔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ODA, 즉 대외 원조의 추악한 이면이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돈은 언제나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우리 기업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라. 투표 때 반드시 일본 편을 들어라. 그것은 원조라는 가면을 쓴 고리대금업이나 다름없는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자신들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으며 간신히 살아남았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일까요? 한국이 내미는 손길에는 어떠한 조건도 오만한 생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 들어가 함께 우물을 파고 동남아의 오지에 전기를 연결하며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행정 시스템을 송두리째 현대화해 주었습니다. 일본이 뉴욕과 런던의 고급 호텔에서 외교관들에게 비싼 와인을 따르며 환심을 사려 할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먼지 날리는 개도국의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땀 흘리고 밤을 새우며 기술을 전수했던 것이죠. 단순히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의지를 심어준다는 한국의 진심이 전 세계 협의 27개국 외교관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야마모토는 분명 오후에 더 강력한 자본의 증거를 들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그가 들고 올 바인더가 두꺼워질수록 그 속에 담긴 공허함과 탐욕만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사라가 파일 마지막에 끼워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박사님, 숫자는 권력을 만들 수 있지만 신뢰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의 기억 속에 자신들의 진심을 새겨왔습니다. 일본이 전쟁 특수로 번 돈으로 세상을 매수하려 할 때 한국은 피땀 흘려 일군 기술과 배려로 세상을 품어 안았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맺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결연한 의지로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야욕을 찬양하는 문구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보여준 그 경이로운 헌신의 기록들을 하나둘 채워넣습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이 짜릿한 전율은 오직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기분 좋은 전조인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자들의 오만함을 꺾어버릴 한국의 비밀보고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야마모토가 들고 올 그 잘난 돈뭉치들이 한국의 진심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 어떻게 박살나게 될지 제 가슴이 벌써부터 뜨거워집니다. 야마모토의 손등에 솟아오른 푸른 힘줄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에 띄워진 여론, 조사 결과와 제가 내민 사진을 번갈아 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군요. 수조원의 자본으로 세상을 발 아래 들여 했던 그의 오만한 확신이 한국이 70년간 묵묵히 쌓아온 진심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고작 이런 감성적인 사진 한 장에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까? 안보리는 냉정한 비즈니스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깔아준 도로와 다리가 얼만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야마모토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회의실 벽을 때리지만 저는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페이지를 넘겨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역사의 진실을 그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1950년 한반도가 시뻘건 불길을 휩싸여 신음할 때 일본의 공장들이 밤낮 없이 돌아가며 미군의 군수물자를 팔아치우던 그 치욕스러운 기록인 것이죠. 야마모토 씨, 당신이 자랑하는 그 압도적인 자본의 씨앗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족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당신들은 그 비극을 기회 삼아 돈방석에 앉지 않았나요? 전쟁 특수로 번 돈으로 다시 세상을 지배하려 드는 당신들의 모습에서 국제사회가 과연 어떤 품격을 느끼겠습니까? 제 일침에 야마모토의 입술이 비틀립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씩씩거리던 그의 얼굴 위로 창밖에서 비춰드는 오후의 햇살이 드리워지는군요. 그 빛은 마치 어둠 속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판의 빛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빛을 등지고 앉아 한국이 걸어온 보은의 길을 하나하나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전쟁 자본으로 로비를 벌일 때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70년 전 이름도 모르던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후손들을 잊지 않은 것이죠. 당신들은 돈을 빌려주며 이권을 챙겼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피땀으로 익은 최첨단 기술을 조건 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행정 시스템이 한국의 손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들이 느낀 건 자본의 위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예우였습니다. 야마모토는 이제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봅니다. 그가 들고 온 수천 페이지의 바인더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종이 뭉치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그때 제 주니어 연구원 사라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국 왕립군 문제연구소에서 날아온 비공식 시뮬레이션 결과가 들려 있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발표하자 회의실 안은 쥐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일본 지지국가 87표, 한국 지지국가 156표. 전 세계 외교관들이 일본의 돈 대신 한국의 진심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88제표, 고작 87표라고?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야마모토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지만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돈으로 산 표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한국이 7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린 신뢰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위본의 야욕을 완전히 가로막아 선 것이죠. 저는 야마모토가 내던진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냅니다. 번쩍이던 금방 문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발해가는군요. 한국 전쟁의 비극을 발판 삼아 일어섰던 일본이 이제는 그 한국이 전 세계에 뿌린 선한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장엄한 인과응보의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품격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차오릅니다. 일본의 전쟁 자본이 진실 앞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소리가 회의실 가득 울려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72시간의 끝을 향해 가는 이 긴박한 드라마의 끝에는 과연 어떤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마모토가 내던진 명함 한 장이 차가운 회의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가 20년간 쌓아 올린 오만한 성벽이 한국이 70년간 묵묵히 일궈온 진심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는 순간인 것이죠. 번쩍이던 금방 문장은 이제 빛을 잃고 누군가의 발에 밟힌 채 초라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야마모토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합니다. 수조원의 전쟁 자본으로 전 세계의 양심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확신은 이제
처절한 패배감으로 바뀌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챙기려 하지만 손가락 끝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군요. 30년 외교 인생에서 그가 처음으로 맛보는 가장 쓰디쓴 굴욕의 순간인 겁니다. 야마모토 씨, 20년 전 당신들이 로비를 시작할 때 한국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당신들이 정치인들을 만날 때 한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났죠. 당신들은 결과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과정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87대 156이라는 숫자를 맞는 겁니다. 제 나지막한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묵직하게 채웁니다. 린드버그 부소장도 카토 소장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무너진 것은 단순한 일본의 야심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비정한 국제정치의 구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마모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수행원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려 하지만 그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문 앞에 멈춰선 그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는군요. 2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위해 바친 시간이 20년이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타국의 비극을 발판 삼아 세운 야망은 결국 그 비극의 무게만큼 처절하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카터 소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습니다. 베이커 박사, 오늘 자네가 한 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었네. 왜곡된 역사의 흐름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지. 한국은 충분히 그 자격이 있네. 아니,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지. 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어느덧 노을이 지기 시작한 뉴욕의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 붉은 노을이 마치 70년 전 한국 땅을 적셨던 젊은이들의 피와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한국인들이 흘린 땀방울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옵니다. 사라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얇은 한국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챙깁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군요. 박사님,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그 말씀요. 저는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전쟁 특수로 번 돈으로 전 세계를 매수하려 할 때 한국은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품격을 증명해냈습니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의 희망이 된 기적의 나라. 그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들의 아픔을 자산으로 승화시킨 한국인의 정과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이었던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끝부분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의 양심을 깨우다. 이제 전 세계는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격은 화려한 바인더나 수조원의 자본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의 헛된 야욕이 잠든 자리 위에 한국이 일궈낸 찬란한 신뢰의 숲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 그 가지를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 30년 중 가장 자랑스러운 보고서가 완성된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넣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그들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일본 외무성의 야심찬 20년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일궈낸 찬란한 신뢰의 숲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 그 가지를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 30년 중 가장 자랑스러운 보고서가 완성된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넣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그들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 에드워드 베이커가 현장에서 목격한 돈보다 귀한 진심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며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남더군요. 심은 대로 거둔다. 70년 전 한국이 심었던 그 눈물의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보은의 꽃으로 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피땀 흘려 일궈오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젊은 시절 겪으셨던 그 고통과 배고픔, 그리고 묵묵히 견뎌오신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대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외교관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가장 신뢰하는 위대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일본이 수조 원을 쓰고도 얻지 못한 그 국격과 품격은 바로 여러분의 삶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죠. 자식들 먹이려 내 입 줄여가며 사셨던 그 희생,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셨던 그 따뜻한 정, 그리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그 선비정신이 모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여러분이 가르치셨기에 대한민국은 오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승리는 사실 에드워드 베이커나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지켜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승리인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진실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그 뜨거운 소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식사 거르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